병원 복도에 하얀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고성희는 VIP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싼 코트, 그리고 입가에 걸린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의사는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HLA 유전자 일치율이 99.8%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예요. 고성희는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아니라 만족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 찾던 부품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렇군요. 버린 피가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류를 접어 핸드백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요. 우진이 시간이 없잖아요. 의사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회장님, 기증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과 여러 절차가.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요. 고성희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무성, 그건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아들을 살릴 방법뿐이에요. 병실 저 너머 중환자실에는 한우진이 누워 있었어요. 강경화 말기, 노랗게 뜬 피부, 가느다란 호흡. 고성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지은호의 간, 그것만 있으면 돼. 고성희는 지은호를 만났어요. 조용한 레스토랑 창가 자리.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메뉴판을 펼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은호 씨,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지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성희는 지난 며칠간 지은호에게 꾸준히 연락했거든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그 모든 것이 다정했고 세심했어요. 사실 고성희는 이미 며칠 전 지은호를 병원에 데려가 간단한 검진을 받게 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 체크 중요하다며 자연스럽게 권유했고 지은호는 의심 없이 따라갔었죠. 그때 몰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거였어요. 저 이렇게 자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저으며 지은호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호 씨랑 함께 있으면 제가 더 편하네요. 어쩌면 우리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 순간 지은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정순이는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고성희는 달랐어요. 우아하고 세련됐죠. 마치 드라마 속 엄마처럼요.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녀는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을수록 더 쉽게 속는다. 감정은 가장 좋은 마취제니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호 씨,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후원하는 재단에서 건강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거든요. 은호 씨처럼 젊고 건강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세한 건 가서 설명 들으면 돼요. 고성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지은호를 딸이 아니라 이식 도구로만 보는 냉혹한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고성희는 지은호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고성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은호 씨는 달라요. 편안하고 따뜻해요. 지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성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자신도 고성희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미지만 떠올랐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우진.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지은호의 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주면 복잡해져요. 그냥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죠. 지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순이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만 정순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지은호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출의 이유가 고성희라는 것도요. 은호야, 밥 먹어라. 정순이는 투박하게 말했어요. 지은호는 식탁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고성의 회장님이라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정순이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 왜 자꾸 만나니? 엄마, 왜 그래? 좋은 분이야.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정순이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여자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지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순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고 회장님이 뭐 어쨌다고. 정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했어요. 그 여자는 내 손 잡으면서 내 피를 빼갈 사람이야.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고성희가 울면서 아기를 넘겨주던 그 순간. 그리고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여자의 냉혹함을요. 은호야, 엄마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여자는 절대 순수한 마음으로 너를 대하는 게 아니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너무해. 고 회장님은 나한테 진심이야. 엄마가 질투하는 거 아니야. 질투? 정순이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그래.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지은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정순이는 홀로 식탁에 앉아 울먹였어요.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피만 노리는 짐승이지. 정순이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입양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30년 전 고성희가 지은호를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순이는 서류를 꼭 쥐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안 빼앗겨. 절대로.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병원 동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만약 지은호 씨가 거부하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 쓸 거 없어요. 고성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정은 방해예요. 문서만 있으면 끝나죠. 사람들은 서류 앞에서 약해지거든요.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착해요.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하죠.
특히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는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호에게였습니다. 은호 씨,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만나요. 제가 후원하는 건강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땐 버려야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데려와야 우진이 살아.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는 한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노랗게 뜬 피부, 가느다란 호흡. 고성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결의만 가득했습니다. 고성희에게 한우진은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이지혁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고성희에 관한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호가 자주 외출하고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을요. 고성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은호한테 접근하지? 이지혁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기사를 읽었어요. 고성희의 아들 한우진이 간경화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들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받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지혁은 고성희의 비서를 발견했어요. 비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비서는 병원 3층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이지혁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고성희가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간 이식 수술 일정은 언제로 잡을 수 있죠? 기증자 동의만 받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준비만 해주세요. 이지혁은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를 이렇게 쓰려고. 이지혁은 병원을 나와 곧장 정순이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정순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급하게 들어서자 정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지혁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고성의 회장 아세요? 정순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손을 닦으며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은호를 노리고 있어요. 간 이식 때문에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정순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고성희와 은호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은호한테만 집착하죠?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는 고성희가 버린 딸이에요. 이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은호를 지켜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우리 은호를 지켜야 해요. 저 사람은 딸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도구로 쓰려는 거예요. 화요일 오전, 지은호는 재단 건물 앞에 섰어요. 깔끔한 외관, 큰 유리문.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고성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 씨 왔네요. 잘 왔어요. 고성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호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호 씨 같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더 기쁜걸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병원 별관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복도, 조용한 분위기. 지은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곳이 설명회장이 아니라 수술 전 정밀검사실이라는 것을요. 은호 씨,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담당자분이 곧 오실 거예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방에 남겨두고 나갔어요.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 씨. 오늘 기증적합성 검사를 할 거예요. 기증이요? 저는 설명회 참석하러 온 건데요. 아, 설명회 전에 기본 검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만 할 거예요. 의사는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지은호는 불안한 마음에 팔을 내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은호야. 이지혁이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지은호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선배가 여기를 어떻게? 은호야, 그거 혈액검사 아니야. 간 이식 수술 전 정밀검사야. 의사는 당황하며 주사기를 내려놓았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술이요? 고성의 회장이 널 이용하려는 거야. 간 이식 때문에.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다정했던 미소,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야, 설마. 지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지혁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문이 다시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만이 번뜩였어요. 이지혁 씨,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게 방해예요. 아니면 제가 하는 게 방해예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다가온 이유가 정말 그거예요? 재간 때문이에요? 고성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진이를 살려야 해요. 그리고 당신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지은호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호야, 가자. 지금 당장. 둘은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고성이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지은호와 이지혁은 병원 로비까지 달렸어요. 지은호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배, 저는 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이용당해야 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 앞. 정순이는 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고성이가 나타났어요. 정순이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고성이. 고성이는 정순이를 보며 멈춰 섰어요.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순이 씨. 오랜만? 30년 만이지. 넌 한 번도 은호를 찾지 않았잖아.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고성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버린 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딸이 필요해서? 아니면 간이 필요해서?
고성이는 웃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정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예요. 은호는 내 딸이고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정순이는 주먹을 떨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써요? 딸을 도구로 쓴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세상이에요. 쓰거나 쓰이거나. 고성희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정순이는 서류 봉투를 꺼내 고성희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30년 전 내가 은호를 버렸다는 증거야. 입양 서류. 내 사인이 여기 다 있어. 고성희는 서류를 주워 보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내가 은호의 생모라는 게 중요하죠. 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넌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피도 눈물도 없어. 피는 흐르지만 감정은 필요 없어요. 감정 때문에 판단을 흐리면 안 되거든요. 고성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순이를 내려다봤어요. 정순이는 고성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은호는 절대 안 넘겨줘. 내가 30년 동안 키운 딸이야. 네가 버린 그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키웠어. 고성희는 정순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넌 은호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간은 재생돼요. 은호는 살아요. 하지만 우진이는 간이 없으면 죽어요. 고성희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정순이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있고 힘 있으면 다 엄마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은호한테도 우진이한테도. 자격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있으면 돼요. 고성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으로 왔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순이는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지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고성의 회장님이 정말 제 친엄마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고성의 회장님이 제 친엄마라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 30년 전 고성이가 너를 버렸어. 난 그때 너를 데려왔어. 내가 너무 작고 약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 지은호는 숨이 막혔어요. 입양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친엄마가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최근에 자신에게 다정하게 다가왔던 고성이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어요? 왜 지금 저를 찾은 거예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호야, 그 여자는 널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야. 내 간이 필요해서 찾은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은호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 여자는 널 딸로 본 게 아니야. 도구로 본 거야.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저는 대체 뭐예요? 왜 저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은호야, 넌 사랑받고 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친엄마는 저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정순이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녀도 울었어요.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식당 안에는 오직 그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누군가를 살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호야. 넌 살아야 해.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다음 날 이지혁은 고성희의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는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고성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지혁 씨 약속도 없이 왔네요. 이지혁은 책상 앞에 우뚝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희 회장님, 은호를 그만 내버려 두세요. 고성희는 펜을 내려놓으며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내버려 두라고요? 은호는 내 딸이에요. 엄마가 딸을 챙기는 게 잘못인가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어요. 챙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은호의 간을 노리고 있잖아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어떤 심정인지. 그래서 다른 자식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화되나요? 희생? 간은 재생돼요. 은호는 살아요. 하지만 은호의 인생은요? 은호의 선택은요? 은호가 원하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고성희는 돌아서며 이지혁을 노려봤어요. 이지혁 씨,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은호는 제가 지킬 거예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든.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켜요? 어떻게요? 당신이 은호의 뭔데? 저는 은호를 사랑합니다. 이지혁의 고백에 고성희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사랑으로 사람을 지킬 수는 있어요. 회장님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킬 수 있어요. 고성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지혁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망치는 짓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지혁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고성희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우진이를 살려야 해. 며칠 후 병원 중환자실. 한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식 수술을 해야 해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른 기증자 찾았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을 찾기가.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한우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그녀는 결심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우진 기억해? 정순이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우진이? 내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그 애. 네, 우진이가 고성의 회장의 아들이고 나와 쌍둥이였대요. 정순이는 놀라서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쌍둥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우진이랑 정말 친했거든요. 항상 마음이 잘 통했던 게
우리가 쌍둥이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엄마, 저는 우진이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우진이가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데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너 간을 주겠다는 거야?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주지 않으면 우진이는 죽어요.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호야, 수술은 위험해. 내가 다치면 어떡해? 엄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간은 재생된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정순이는 딸을 꽉 안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엄마,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우진이는 제 동생이에요. 피를 나눈 쌍둥이 동생이에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희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호야. 회장님, 제가 기증하겠어요. 우진이를 살려주세요. 고성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정말?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회장님,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솔직하게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주세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딸로 보지 않고 도구로만 봤어. 용서해줄 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도 우진을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회장님 때문이 아니에요.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이지혁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지은호의 결정을 듣고 놀랐습니다. 은호야, 정말 그렇게 하려고? 네, 선배. 저는 이렇게 해야 해요. 우진이는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줬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나는 내가 위험한 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할게.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선배. 며칠 후 병원 수술실. 지은호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은호야, 무사히 나와야 해, 꼭. 엄마, 괜찮아요. 저 금방 올게요. 이지혁도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사랑해. 꼭 깨어나. 선배, 저도 사랑해요. 고성희는 멀리서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다가가서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우진이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엄마가 잘 돌볼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갔어요. 정순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은호는 강해요. 꼭 괜찮을 거예요.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해요. 정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어요.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희는 하늘을 보며 감사의 말을 속삭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복실에서 지은호는 눈을 떴어요. 정순이가 달려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엄마, 저 괜찮아요. 우진이는요?
우진이도 수술 잘 됐어. 다행이야. 지은호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지혁이 다가와 지은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은호야, 고생했어. 정말 대단해. 며칠 후 지은호는 회복 중이었어요. 한우진도 옆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두 병실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지은호는 휠체어를 타고 한우진의 병실로 갔어요.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지은호를 보고 울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괜찮아. 우리 쌍둥이 남매잖아. 당연한 거야. 한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은호야, 너 정말 천사야. 우진아,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고등학교 때처럼. 그래, 꼭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어요. 문 밖에서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어요. 지은호와 한우진은 모두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는 고성이가 서 있었어요. 새벽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에서는 한우진이 회복 중이었어요.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진아, 살았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따뜻했어요. 지은호의 희생 덕분에 아들이 살아났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모성이 무엇인지를요.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호야, 정말 대단해. 내 선택을 존중해. 지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선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진이는 제 쌍둥이 동생이고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어요. 저는 우진이를 구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빗속에서 지은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는 고성이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이 무언가를 잡은 것 같았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이를 살리고 어떤 어머니는 피로 아이를 살린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희생이었구나. 은호야, 내가 나에게 가르쳐줬어. 그녀는 천천히 옥상을 내려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고성이는 지은호의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호가 보였어요.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고성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따뜻한 유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병원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희망과 치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변화, 정순이의 사랑, 지은호의 희생, 그리고 이지혁의 헌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생존 때문에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선택한 사랑이 더 진합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선택으로 쌍둥이 동생을 살렸어요. 고성이는 딸의 희생을 보며 비로소 진짜 모성을 배웠습니다.
냉혈한이었던 그녀의 눈물은 마침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나왔어요. 이지혁과 함께 운영하는 이 공간은 정현수 선배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원래 카페였던 곳을 폐업한 후 그들이 사무실로 꾸민 거였어요. 그녀는 수술 후 처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지혁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지은호를 보며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네, 선배. 이제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넌 정말 대단해. 우진이를 살렸잖아. 선배,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진이는 제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은호야, 내 선택을 존중해. 그리고 사랑해. 한 달이 지났어요. 한우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퇴원하는 날 지은호를 찾아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우진을 보자 지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우진, 이제 완전히 나았네. 은호야, 다 내 덕분이야. 한우진은 지은호를 꽉 안았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한우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은호야, 이거 받아. 고등학교 때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야. 액자에 넣었어. 지은호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이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어? 응.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진이거든. 은호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지은호를 다시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은호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은호는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아요. 저도 우진이를 살릴 수 있어서 기뻐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야, 엄마가 정말 못났어. 너를 버리고 이용하려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지은호는 고성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진이의 엄마로서는 존중해드릴게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은호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회장님, 이거 읽어보세요. 제 마음이에요. 고성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펼쳐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께 저는 회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제 엄마는 정순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우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회장님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 절박했던 회장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요. 앞으로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우진이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요. 지은호 올림. 고성이는 편지를 꽉 쥐며 울었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지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을 발휘해 여러 공간을 멋지게 완성했어요. 이지혁은 그녀의 곁을 지켰고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사무실을 자주 찾았어요. 그녀는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두 사람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우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대학원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는 지은호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처럼 다정한 남매가 됐어요. 어느 날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나 이제 너와 가족으로 살고 싶어. 괜찮아? 지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원래부터 쌍둥이였잖아. 당연하지.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고성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재단 일을 계속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냉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고성이는 지은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일하고 있는 지은호를 봤습니다. 옆에는 한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두 남매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행복해 보이네. 다행이야. 그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성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사무실 안에서 지은호는 이지혁과 한우진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년에 우리 결혼할까? 지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요, 선배? 응.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지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한우진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은호야, 축하해. 형도 축하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아픔과 고통이 지나가고 마침내 진짜 행복이 찾아온 거였어요. 정순이는 주방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네. 지강호는 누나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누나만 좋겠네. 나는 언제 결혼하냐고. 너는 일단 일부터 제대로 해. 정순이는 아들의 머리를 툭 쳤어요. 지강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몇 달 후 지은호와 이지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은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은호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정순이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딸 사랑해. 결혼식장에는 한우진도 와 있었어요. 그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지은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우진아, 고마워. 와줘서 정말 기뻐. 한우진은 지은호를 안아주었어요. 은호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평생 고마워할게. 결혼식장 뒤쪽에는 고성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초대받아왔습니다. 지은호가 보낸 청첩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께 우진이의 엄마로서 초대합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호 올림. 고성이는 청첩장을 보며 울었어요. 그녀는 결혼식에 참석해 멀리서 지은호와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남매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성희는 놀라서 일어섰어요. 은호야.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성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은호야, 정말 고마워. 초대해줘서. 지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우진이를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호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정말 행복해라.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고성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한우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우진아. 엄마 괜찮아. 은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한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은호 누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 평생 고마워해야 해요. 그래, 우진아. 엄마가 평생 고마워할게.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장을 나갔어요. 고성희의 뒷모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도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장 안에서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서약을 하고 있었어요. 저 지은호는 이지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저 이지혁은 지은호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우리 은호가 정말 컸네. 박성재는 뒤쪽에 앉아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는 지은호를 짝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은호야,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박성재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은호가 남아있었지만 그는 이제 놓아줄 준비가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배, 제가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진이를 살렸잖아.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한편 정순이는 식당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지강호는 누나의 결혼을 보고 자극을 받아 드디어 제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강호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정순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고성희는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우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대학원에 복학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변해줘서. 우진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고성희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해질녘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선배, 저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버려지고 이용당할 뻔하고 힘들었어요. 응, 알아.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우진이 오빠를 살릴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아주었어요. 맞아. 넌 지은호야. 너 자신이야.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걸었어요.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췄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버려지고 이용당할 뻔하고 힘들게 하죠. 하지만 그 시험 끝에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선택으로 쌍둥이 동생을 살렸어요. 그것은 고성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죠. 고성희는 냉혈 안에서 조금씩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이를 살리고 어떤 어머니는 피로 아이를 살립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희생과 존중이에요. 고성희의 눈물은 처음엔 차가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았어요. 쌍둥이 동생과의 유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진짜 엄마. 지은호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